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시간에 그 전 시간에 좀 했던 거 요거 좀 이거 지금 그 마지막에 했던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니티에선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한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항상 지켜주세요. 이거 현업에서도 이거 좀 안 지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나머지는 다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얘까지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까지도 다 대문자로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속 습관화 들이세요. 그동안 공백하지 않는다. 지금 유니티 메인 카메라와 뭐 디렉셔널 라이트는 공백이 있는데 공백 또한 이것도 찾아내요. 공백 또한 요거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이름으로 여러분들 뭐 찾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이게 공백이 들어가 버리면 얘 따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요. 뭐 여러분들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 공백 때문에 버그가 생깁니다. 뭐 이렇게 문자열 뭐 이렇게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쓰지 마세요. 계속 좀 반복해서 만드는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버그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공백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이걸 조금 더 공백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공백 쓰지 않는다. 공백을 띄어쓰기를 만들 때 하지 않는다.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문자열 검사할 때 오류 여러분들이 코드상에서 문자열 검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공백이 들어가 버리면 공백까지 끊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문자열 검사할 때 오류의 버그 확률이 높아요. 뭐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다 나중에는 한 번씩 다 경험을 할 거예요. 누구나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다 하긴 하는데 이걸 생각을 하고 발견하는 거랑 막연하게 발견하는 거는 버그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그만큼 제가 한번 이해를 하고 나서 나중에 버그를 잡을 때는 금방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거 조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만들지 않는다. 유니티는 한글 지원이 별로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만들지 않는다. 자, 클래스도 그렇고 클래스 또는 게임 오브젝트. 자, 중요합니다. 요거 자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벡터를 조금 해볼게요. 왜냐면 자 3D에서는 벡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지금 벡터로 되어 있고 심지어 이 촬영장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죠. 이걸 갖다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파인 공간이라고 해서 나중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일일이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까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수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자 그래서 자 벡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 지난 학기에도 아마 프로그램 수업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계속 까먹고 하니까 계속 지금 재차 반복을 하는 게 뭐냐면 한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이 정도는 계속 정말로 중요하니까 이게 기초가 돼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기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벡터의 합, 그다음에 벡터의 차, 그다음에 벡터의 곱에 대해서 벡터의 나눗셈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언급을 하고 좀 지나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벡터의 합. 자, 벡터의 합 하기 전에 벡터를 알기 위해서 보통 스칼라라는 게 있고요. 스칼라의 벡터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스칼라라는 건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대면 수업이라면 제가 물어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뭐
일방적이게 바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스칼라라는 게 뭐냐면 크기를 가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만 가진,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스칼라에 해당되는 건 크기만 가졌다. 뭐 물 500cc 이런 거는 뭐 크기만 가졌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크기만 가진 어떤 물리량, 그 다음에 자, 갑자기 생각이 좀 많이 안 나는데 그냥 크기만 가진 어떤 부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근데 벡터는 뭐냐면 크기 더하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뭐 크기와 방향을 가졌다는 건데, 나는 이제 뭐 제가 요새 그 좀 고민 그 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주 이렇게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보통 우리 입자라고 하잖아요. 입자에 해당되는 게 보통 그 3D에선 정점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자, 보통 파동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 이렇게 바닷가 보면은 그 바닷물 하나하나는 다 입자잖아요. 자, 파동은 뭡니까? 입자들이 움직이게 하는 어느 에너지의 근원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힘 자체잖아요. 힘 자체. 자, 입자 자체를 나는 그 3D에서 보면 그 정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파동에 해당되는 게 전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점에서 정점을 갖다가 뭔가 연산을 했을 때 뭐 어떤 힘이 나오게 되고 그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번외 얘기고요. 조금 뭐 철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거에 표현된 입자를 정점으로 뭐 표현하고, 그다음에 힘을 방향을 벡터로 표현하는 어떤 공간, 어파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기저 공간 혹은 어파인 공간이라 해서 이렇게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공간이에요. 뭐 이거는 그 정도만 그냥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갈 때는 좀 다시 제가 수업에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까지 들어가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스칼라는 자, 크기만 가진 물리량이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 해서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스칼라는 뭐냐면 이게 불어인가 프랑스어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스케일의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스칼라라고 표현하는데 스케일이 있죠. 크기. 그래서 이게 프랑스어로 스칼라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최근에 알았는데, 그래서 스칼라는 뭐 스케일에서 왔기 때문에 크기만 가진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고, 보통 스칼라는 보통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까 뭐 크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점으로 표현하고, 자,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의 크기는 이만큼이고 방향은 이 방향이야. 이런 식으로.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벡터에 해당되는 보통 예시를 들어가면 그 풍속 있잖아요. 풍속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몸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70kg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랫 방향으로 흐르는 그거잖아요. 중력이잖아요. 중력 자체도 벡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랫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죠? 자, 해서 자, 벡터의 합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연산은 자, 벡터의 합, 벡터의 차, 그 다음에 벡터의 곱이 있는데, 자, 벡터의 연산으로 할게요. 이 연산. 지금 숫자 이렇게 붙이는 게 조금 약간 정리를 좀 제가 대가로 읽죠. 정리하면서 숫자를 좀 통일을 좀 할게요. 2-1을 할까요? 2- 이게 좀 보기 편하겠죠. 그죠? 자, 아니 2-1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사실 잠깐만 벡터 좀 표기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뭐 한글 표기법이 벡터 그러니까 i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벡터의 합부터 먼저 좀 해보면, 자,
A 벡터와 B 벡터 보통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A 벡터를 표현할 때 A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요. 그럼 이게 벡터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벡터를 합한다. 이게 이제 뭐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나오냐? 자,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은, 자, 이게 A 벡터고, 자, 이게 B 벡터라고 했을 때, 자, A 더하기 B는 뭐냐? 저 방향을 가진 물리라고 그랬죠. 이만한 힘 그게 이쪽에서 땡기고, 이만한 게 이게 이만한 힘으로 B 방향에서 뭔가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이거는 흡사 우리 화살 있죠. 화살로 생각하셔도 돼요. 화살이 이렇게 있고요. 화살을 조금 그럴싸하게 뭐 이렇게 화살이 있고요. 화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텐션이 좀 가해지잖아요. 우리가 쭉 이걸 갖다가 화살을 갖다가 쭉 당기면, 이쪽 방으로 쭉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 여기 이쪽 모이는 힘이 이쪽으로 계속 그 텐션이 들어갈 거잖아요. 줄이 장력이 늘어나면서, 그죠? 처음에 이렇게, 자, 다시요. 화살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 이 상태에서 이게 화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뭐냐면 줄이 이 방향으로 계속 당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때도 이렇게 줄 방향으로 당기고 있고, 그래서 화살이 슉 하고 이게 놓는 순간 이 텐션과 이 텐션이 갖고 슉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자, 벡터의 합은 뭐로 정의할 수가 있냐면 힘의 합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 이렇게 마저 해보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자, 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B 벡터를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옮겨봅니다. 이렇게 옮겨보고 A 벡터도 이렇게 옮겨봐요.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있죠? 만나는 지점, 얘가 A 더하기 B 벡터예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를, 자, 평행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를 이렇게 평행에 뒀을 때 만나는 지점과 이게 시작 지점을 연결해서 한 점이 A 더하기 B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힘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의 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은 뭐냐면, 자, 힘의 합이다. 합. 자, 그런데 벡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위치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이 없다.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벡터는 특정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벡터가 A라고 하면 여기 있는 벡터도 동일하게 A입니다. 여기 동일한 크기를 갖고 방향만 같으면 여기도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벡터. 그래서 아까 제가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이게 이쪽으로 옮겨도 옮겨도 같은 벡터입니다. 해서 여기서 만나거나 A 벡터 해서 얘를 연결한 게 A 더하기 B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치는 상관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벡터의 합은 힘의 합이다. 요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요거를 어디다 쓰느냐. 우리는 지금 보통 게임을 제작할 거잖아요. 게임 제작에서 어디다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을 어디다 쓰는지 알고 배우는 거랑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배우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조금 보면, 자, 어디다 쓰느냐. 자, 우리 키보드, 여러분들 지금 키보드 앞에 있죠?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 있는데, 가급적이면 PC랑 같이 핸드폰을 켜더라도 동영상 보고 PC 앞에서 같이 좀 따라해보는 수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뭐 지금까지는 이론 수업이니까 뭐 그냥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앞에 키보드를 보시면, 자, 키보드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우리 오른쪽 하단에 요거 있죠? 화살표, 그 다음에 밑에 화살표,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게임할 때 많이 쓰는 거 이렇게. 자, 방향키라는 게 있는데, 자, 방향키라는 게 있는데 보통 어디다 쓰냐면, 우리가 어떤 캐릭터가 윗방향으로 갈 때 이 방향키를 누르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요 방향키를 누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이 방향키를 누르게 되는데, 근데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각선 방향. 이때 이제 벡터의 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요 방향 있죠? 요 방향 더하기 이쪽 방향을 얻으면 이 방향을 어때요? 이게 업이라고 하고 이게 라이트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업 더하기 라이트 해주면 이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벡터의 합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각도가 필요 없이. 자, 보통 이게 45도 구할 때 이게 만약에 단위가 1이라면 45도 구할 땐 당연히 좀 정리를, 얘가 A고 B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A 더하기 B겠죠. 그럼 이 방향이 구해졌어. 그죠? 이 방향이 구해졌고요. 전체가 다 줄여졌네요. 자, 예를 들어서 윗 방향이 A였고 아까 이제 그 대각선 구분 게 이게 A 더하기 B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 방향을 또 구하고 싶어. 그죠? 방향 구할 수 있잖아요. 더한 거 이렇게 더해지면, 그러면 A 더하기 B 벡터 하면 어때요? 또 이 방향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360도로 일일이 하나 이렇게 더해서 보면은 그 방향은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대각선 45도 구했고 얘랑 더하면 이것도 나눈 거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계속 쪼개고 하면. 그죠? 그래서 보통 자, 해서 방향 이게 더하면 자, 키보드 방향이나 이런 거 세부적인 어떤 방향도 각도가 필요 없이 이 합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근데 벡터의 차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A-B는 뭐야? A-B는 뭘까? 자, 그죠? 자, 이것도 해볼게요.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자, A 더하기 B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얘가 A이고 얘가 B예요. 자, 얘는 뭘까요? 반대 방향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로 묘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해보면 이게 A 벡터가 될 거고, 그죠? 이게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건데, 그럼 이 방향에 나오겠죠, 이 방향. 그죠? 더하면 이 방향이 나오잖아요. 이게 두 개. 근데 벡터는 위치는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옮겨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해서 이렇게대로 표현하면 얘가 A-B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A 벡터, B 벡터, A-B 벡터가 나옵니다. 해서 자, A 벡터와 B 벡터를 빼주면 B 얘가 B죠? 얘가 A고, 그죠? 크기가 B점과 A점, B점과 A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A,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B 벡터, 그러니까 B의 위치에서 A를 바라보는 그 방향의 벡터가 구해져요. 여기 있죠? 얘가 지금 현재 B 위치고 얘가 A의 위치인데, 자, B의 위치에서 A를 바라보는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B의 위치에서 A를 바라본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쉽게 배우려면 A, B 이렇게 벡터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A 화살표 B 이렇게 화살표 이거 있죠? 이게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에서 A를 바라보는 벡터가 나온다. 자, 요거는 그러면 어디다 쓸까요? 우리는 어디다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자, 어디다 쓰냐면 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자,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보통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TPS 게임들 같으면 보통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계속 TPS 게임 같은 경우는 이봐 계속 쳐다봐. 그리고 얘 뛰어가면 계속 쫓아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카메라가 보는 방향이 계속 고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카메라를 C라고 했을 때 얘 위치가 있고 카메라 위치가 있을 때 이 방향 벡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얘가 플레이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P 빼기 C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P 빼기 플레이어 빼기 C 플레이어 위치점 그 다음에 C 카메라의 위치점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이 방향 벡터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춰주면 카메라가 계속 이 방향을 구할 수 있어요. 바라보는 또 자, 적 캐릭터가 몬스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몬스터가 이렇게 있고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계속 쫓아오게 하고 싶어. 이렇게 쭉 이 방향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P 빼기 M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방향이 구해지는 겁니다. 쉽죠? 자, 우리가 타워 디펜스 게임 같은 거 디펜스 게임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폭탄이 있고요. 그래서 저기서 몬스터들이 막 쳐들어와. 자, 이렇게 막 쳐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녀석의 그 타겟을 갖다가 이 포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얘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이제 뭐 그 중심 타워라고 하고 얘는 뭐 하면 T 빼기 M 해주면 몬스터에 바라보는 방향 벡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 침경한 거고 반대로 M 빼기 T 하면 어떻게 돼요? 타워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포신 방향을 갖다 틀어가지고 얘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때 이제 벡터의 차를 많이 쓴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는 딴 거 잊어버려도 이거 두 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벡터의 곱, 벡터의 나누기는 없어요. 자, 벡터의 곱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스칼라 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자 스칼라 곱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많이 불러냐면 내적이라고 하고요. 내적 성분의 곱 각 성분끼리 곱한 거고 자 벡터의 곱은 좀 달라요. 벡터의 곱은 이제 보통 외적이라고 하고요. 성분의 곱이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값이 얘는 뭐냐면 스칼라 값 크기만 가진 스칼라 값이 나오고 벡터의 곱은 외적은 뭐냐면 결과값이 벡터 값이 나와요. 자 이거 스칼라 내적이랑 외적은 좀 이렇게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다 배운 것들인데 저도 되게 좀 오래돼서 뭐 하면 뭐 알 수는 있겠죠. 뭐 계속 그 보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수학과는 아니니까 스칼라 곱이 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벡터의 곱은 뭐 어떤 건지만 사실 조금만 이해해주면 그 될 겁니다. 그 너무 이렇게 뭐 증명까지 하고 뭐 이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스칼라 곱을 내적이라고 하고 자 벡터 곱을 외적이라고 하고 내적과 외적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영어로는 뭐냐면 다시라 그래요. 다트 곱 그 다음에 얘는 크로스라고 합니다. 요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조금만 다시 요거를 뒤바꿔서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자 도트 곱부터 합시다. 도트 곱 이거를 갖다가 내적 그 다음에 클로스 곱 얘를 외적 해서 얘는 뭐냐면 성분 결과값이 스칼라 얘는 외적은 결과값이 벡터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자 공식을 보면 얘는 성분끼리 곱 분끼리 곱 요까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수학 공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되고 사실 뭐 이렇게 내적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공식을 보고 좀 함수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썼었는데 지금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스라는 그 그룹 그 덩어리 그 클래스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시만 하면 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도트곱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사이각이 나와요. 사이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벡터의 두 벡터의 사이각 그 다음에 크로스보드는
결과값이 뭐냐면 벡터로 나오는데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두 개 있죠. 사이각이 나오고 얘는 수직인 벡터가 나온다가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